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윤재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 물 마셔. 동생 소연이 자판기에서 뽑은 생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재훈이 물병을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 심근경색이라니. 평소에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소연도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제삿날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서로 인사만 주고받고 바로 헤어졌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평소에 아버지와 얼마나 대화했는데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 나눈 게 언제야?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늘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시하시기만 했잖아. 재훈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빴습니다. 철강 공장 일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죠. 재훈아,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소연아, 교사가 되면 안정적이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소연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그래. 분명히 서먹한 사이인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재훈도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워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의 복잡함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나타났어요. 두 남매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0년 전 젊은 윤상호는 야망으로 가득한 청년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철강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언젠가 이 회사의 꼭대기에 서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며 물었습니다. 갓 태어난 재훈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응,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미안해. 상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재훈이가 어젯밤에 열이 났었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래? 내가 퇴근하고 보자.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상우는 아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공장에서 상호는 다른 직원들보다 배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죠. 윤 대리님, 또 야근이세요? 가족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지지. 상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의 부재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소연이 태어났어요. 상호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출세가 도네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높이 올라가야지. 상호의 눈에는 여전히 야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와? 4살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우리 재훈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10년 후 상호는 공장장이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공장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자리에 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는 겸손하게 인사했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중학생이 된 재훈이 달려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뭘로? 상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101장에서 1등 했어. 내가 쓴 소설이 정말 재미있다고 선생님이. 소설, 재훈아. 그런 건 취미로만 해. 공부에 집중해야지. 재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빠, 나는 글 쓰는 게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도 내 글을 좋아해. 재미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은 없다. 공부해. 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훈은 상장을 가슴에 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재훈은 상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노트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소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나 요리학원 다니고 싶어. 고등학생이 된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요리? 그건 주부들이나 배우는 거야. 너는 교대에 가라. 하지만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다고. 소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건 허황한 꿈이야. 교사가 되면 방학도 있고 안정적이잖아. 여자는 특히 안정적인 게 중요해. 남들은 요리사도 되던데. 남들은 남들이고 너는 너야. 아버지의 말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상호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일들 말이에요. 아이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상호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상호에게 사랑이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꿈을 응원받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상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어느 날 밤 재훈과 소연이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맞아.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으시잖아. 두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자라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럽고 존경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이 흐른 후 재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법무법인 대표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은 화려했습니다. 63빌딩부터 롯데타워까지 도시의 모든 것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승소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재훈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승소 통지서를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겼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변호사가 된 지 15년.
그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의뢰인들이 줄을 서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사무실 한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써오던 소설 원고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문학으로는 정말 밥 먹고 살 수 없는 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재우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넓은 아파트,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맡으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기업, 상속 분쟁이야. 복잡하지만 승산은 있어. 그래도 보람 있으시겠어요? 보람, 재우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보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재우는 문득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지를 털고 오래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20대에 시작했다가 그만둔 작품이었죠. 몇 줄을 읽어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이 이런 글을 썼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하지만 곧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연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급식 뭐예요? 6학년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김치찌개야. 소연이 대답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연은 12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소연은 상상했어요. 내가 직접 아이들을 위한 영양 만점 도시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곧 묻어두곤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연은 요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TV 속 요리사들이 화려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사가 능숙하게 면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연의 마음이 설렜어요.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은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벌써 37살인데. 소연은 주말마다 혼자서 요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어 보곤 했죠. 언니, 이거 정말 맛있어.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소연이 만든 음식을 먹고 칭찬해주곤 했어요. 정말? 고마워. 소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만약 내가 요리사가 되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죠. 두 남매 모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빈 공간이 있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안정을 택했지만 꿈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재우는 가끔 대학교 문예창작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 소설은 언제 완성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아까워. 내가 제일 글 잘 썼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재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도 비슷했습니다.
대학교 가정교육과 동창회에서 친구가 말했어요. 너 요리 정말 잘하더라. 왜 요리사 안 했어? 그냥 안정적인 게 좋잖아.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두 남매의 마음속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날이 말이에요. 따르릉.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큰일 났어. 소연의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동생이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재훈은 펜을 놓고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 뭐라고? 재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근경색이를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 부르셨대. 빨리 병원으로 와. 어느 병원? 세브란스 응급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훈은 급히 자켓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직원이 물었지만 재훈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일로 연기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재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소연을 만났어요. 소연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평소에 화장을 깔끔하게 하던 동생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재훈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까 2시쯤인가?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대.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러 갔다가 발견하셨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두 남매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동안 재훈과 소연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오빠.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재훈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동생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들어. 평소에 아버지와 얼마나 대화했는데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 나눈 게 언제야? 재훈이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글쎄, 아마 고등학교 때? 대학 전공 얘기할 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교대 입학할 때 말고는. 두 남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미워하면서도 걱정되고 정말 이상해. 재훈도 동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늘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럽고 존경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 들어. 늘 혼내시기만 했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게.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재훈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어요. 오빠, 아직도 글 쓰고 싶어?
소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쓰고 싶어. 매일 생각해. 법정에 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늘 생각해. 내가 요리를 배웠다면 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두 남매는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우리 나이가 벌써. 그러게.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겠지.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윤상호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두 남매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두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심근경색 중에서도 꽤 심각한 케이스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 뒤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금 면회는 가능한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 잠깐만 보실 수 있어요. 중환자실이라 조용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두 남매는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 건장해 보이던 아버지가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아버지.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재훈이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평생 일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이상하다. 분명히 걱정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뭔데?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로. 소연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두 남매에게 아버지는 늘 멀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야. 재훈이 동생의 말을 대신 끝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혹시라도 의식을 되찾으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윤상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곧 기억이 되살아났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그리고 의식을 잃었던 일 말이에요. 목이 말랐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의자에서 잠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소연아. 상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오빠 빨리 와.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던 재훈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훈이도 고생했겠다. 상호는 두 자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재훈은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소연은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 좀. 소연이 급히 물컵을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상호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약 정말 죽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였을까?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족들과는 제대로 된 추억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늘 일에만 매달렸죠.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연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교사 생활은 어떻냐, 결혼 계획은 없느냐, 이런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죠. 재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잘 되어 가느냐, 돈은 잘 버느냐, 이런 것들만 물어봤어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네. 두 남매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관심도 없었어. 상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재훈아, 너는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소연아, 너는 요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다 막았어. 두 남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욕심이었나 봐.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안정만 강요했어. 상호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너희들이 나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고. 재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상호가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희도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소연아, 잘못은 내가 했어.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어. 그날 밤 병실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가 오가는 곳이 되었어요. 상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성공에 목말랐는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희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마음이 비어 있어요. 나도 그래요. 아버지, 교사 생활이 나쁘지는 않지만 항상 뭔가 아쉬웠어요. 소연도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상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회복되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피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훈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고맙다. 재훈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앉았어요. 예전보다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지만 아직은 어색한 면이 있었죠. 재훈아, 네, 너 아직도 글 쓰고 싶어 하나? 재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물어보시다니. 그게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직도 쓰고 싶어요. 사무실에 미완성 원고가 있는데 몇 년째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첫사랑 이야기예요. 20대에 시작했다가 그만뒀던 소설이에요. 상우의 눈에 관심이 반짝였어요. 그럼 써봐. 네,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아버지가 도와줄게. 재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지금 와서 소설가가 되기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상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학 잡지를 만들고 싶다면 자금은 내가 대줄게. 출판사를 차려도 좋고. 아버지,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너의 재능을 묻어두게 해서 미안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 다음 날은 소연이 왔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소연아, 앉아라. 소연이 의자에 앉자 상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요리하고 싶어 하나? 소연도 재훈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바보였다. 너희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만 강요했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직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서 항상 생각했거든요.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상우는 딸의 눈에서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배워봐. 상우가 베드사이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요리학원 등록금이야.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요리학교 말이야. 소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상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내 꿈을 막아서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상우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재훈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원고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문장이 참 좋다.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져.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내가 막았구나. 아버지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감동적이야. 주인공의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 이걸 꼭 세상에 내보내야겠어. 상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출판사에 한번 보내볼까? 정말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출판사를 소개해 줄게. 소연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요리학원에서 뭘 배웠나?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소연이 직접 만든 크림 파스타를 먹어본 상우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다.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정말요? 선생님이 센스가 있다고 하시던데. 당연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상호는 소연이 만든 요리를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다음에는 뭘 배우나? 다음 주에는 디저트 만들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디저트를 배워보려고요. 좋은 생각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네.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마다 소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딱딱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상호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요일 점심시간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요리예요. 맛보세요. 소연이 자신있게 내놓은 요리는 불고기 파스타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이탈리아 요리를 융합한 독창적인 메뉴였죠.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재훈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국적인 맛과 이탈리아 요리를 결합해봤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소연아, 너 정말 재능 있다. 나도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본다. 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퓨전 요리 말고 전통 음식을 해라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요리학원에서 배운 걸 응용해봤어요. 소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재훈이 원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상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 미팅이 있어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예전 같으면 돈이나 제대로 벌어들이겠나라고 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우는 달랐습니다. 떨려요. 과연 내 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자신 있게 해. 아버지가 읽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감정이 살아있어. 상우의 격려에 재훈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변하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어. 소연도 동조했습니다. 상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30년간 한 번도 너희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인 게 느껴져요. 고마워. 아직도 서투르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때 소연이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단호박 치즈케이크예요. 와, 이거 예뻐. 카페에서 파는 것 같아. 재훈이 놀랐어요.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상우가 한 조각을 떠먹어 봤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네, 설탕 대신 꿀을 쓰고 밀가루도 통밀가루를 썼어요. 영양도 생각하고. 소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대단하다. 이런 걸 보면 너는 정말 요리사가 되어야 해. 재훈도 감탄했습니다. 오빠도 요즘 글 쓰는 거 재미있어 하더라. 집에서도 계속 뭔가 쓰고 있고. 응. 요즘은 정말 즐거워. 예전에는 변호사 일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어. 재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 상우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어릴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정말요? 재훈이 놀랐어요. 응, 우리 동네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안 하셨어요? 현실이 그렇지 못했지.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상호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도 내 방식이었던 거지. 아버지도 꿈을 포기하셨구나. 소연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이제 너희를 보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지, 내일 요리학원에서 만든 음식 가져올게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거든요. 그래, 기대할게. 오빠도 원고 마무리 잘해요. 출판사 미팅 잘 되길 바랄게. 고마워, 소연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몇 주 후 재훈의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버지, 제 책이 나왔어요. 재훈이 갓 인쇄된 책을 들고 집에 왔어요. 오, 정말. 상호가 책을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늦은 봄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제목이 의미심장하네. 네, 늦었지만 다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예요. 멋있다. 우리 아들이 작가가 되다니. 상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소연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요. 무슨 도전? 요리학원에서 추천해주신 레스토랑에서 주말에 일하게 됐어요. 파트타임으로요. 정말. 축하한다. 학교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재능이 있어. 상호는 딸을 격려했어요. 이렇게 윤상훈의 가족은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올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소연이 제안했어요. 여행? 상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 간 지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상호는 늘 일이 바빠서 가족여행을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오빠는 어때? 나도 좋아. 요즘 원고 쓰느라 머리가 복잡했는데 바람 좀 쐬면 좋겠어. 재훈도 동의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상호가 물었습니다. 시골은 어때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소연이 제안했어요. 아,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강원도에 조그만 펜션이 있는데 정말 조용하고 좋더라.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말 세 사람은 강원도로 떠났어요. 차 안에서 상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어디를 간 게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마지막이 언제였을까요? 소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내가 중학생 때 설악산 갔던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재훈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아. 그때도 아버지는 계속 회사 전화 받으시느라 정신 없으셨잖아. 하하. 그랬지. 정말 바보 같았어.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쳤네. 상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소연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그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죠. 와, 여기 정말 좋다. 소연이 감탄했어요. 공기도 좋고 정말 조용하네. 상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바비큐 어때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소연이 제안했어요. 바비큐, 좋지. 재훈이 찬성했습니다. 나는 고기 굽는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상우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가 다 할게요. 저녁 시간이 되자 펜션 앞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소연이 직접 준비해온 양념에 재운 고기들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소연아, 이 양념 뭐야? 정말 맛있어. 재훈이 고기를 먹으며 물었어요. 마늘, 생강, 배, 간장, 참기름. 여러 가지를 넣었어. 요리학원에서 배운 걸 응용해 봤어. 역시 우리 딸이야. 솜씨가 점점 늘고 있네. 상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어요. 와, 별이 정말 많다. 재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도시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지. 소연도 목을 뒤로 젖히고 별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이런 별들을 본 기억이 나네. 상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시골 출신이시잖아요. 그래. 정말 가난했지만 이런 별들은 공짜로 볼 수 있었어. 세 사람은 불빛 앞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사실, 출판사에서 연작 소설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런데 좀 고민이 되어서요. 변호사 일과 병행할 수 있을지. 재훈이 망설였어요. 뭘 고민해. 당연히 해야지.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상우의 말에 재훈이 감동받았어요.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이 뭐 하러 있겠어. 너희들이 꿈을 펼치라고 있는 거지. 소연도 말했어요. 저도 사실은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 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둬야 해요. 고민이 되네요. 소연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상우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요리사가 되어서 제 레스토랑을 갖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해봐. 아버지가 지원해 줄게. 정말요? 그래. 너희들이 행복한 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해.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소연이 말했어요. 그러게.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재훈도 동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들과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 아니야. 그냥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상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재훈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상우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소망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내일은 뭐 할까? 소연이 물었어요. 근처에 등산로가 있다던데
함께 산책이나 할까?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산책이나 하자.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윤상훈의 가족의 첫 번째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책로를 걸었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 상우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걸었어요. 나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해.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그러세요. 우리 자주 이렇게 모여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그리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기로 말이에요. 1년 후, 재훈의 두 번째 소설 늦은 아버지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를 그린 이 소설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빠 책이 또 1위에 올랐네. 소연이 신문을 들고 기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이야. 재훈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거야. 진심으로 쓴 글은 사람들 마음에 닿는 법이거든. 상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연도 큰 변화를 이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헤드 셰프가 되었고 곧 자신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 예정이었어요. 아버지, 제 레스토랑 이름 정했어요. 뭐로? 늦은 꽃이요. 늦게 피었지만 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네. 너희들 모두 늦은 꽃들이야. 상우의 눈에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처음 여행을 갔던 그 시골 펜션을 찾았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했던 약속 기억나? 소연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잖아.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 약속 정말 잘 지키고 있네. 상우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세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만났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오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올해가 벌써 칠순이시네요. 어떠세요? 기분이? 재훈이 물었어요. 글쎄,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진 것 같아. 너희들 덕분에 말이야. 상우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넘쳤어요. 우리도 아버지 덕분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소연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서로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불빛 아래에서 바비큐를 즐겼어요. 1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훈아, 다음 소설은 뭘 쓸 예정이야? 상우가 물었어요. 가족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말고 좀 더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써보려고요. 좋은 소재네. 요즘 많은 가족들이 소통 부족으로 힘들어하니까. 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늦게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소연도 말했어요. 제 레스토랑도 가족들이 함께 와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메뉴들로요. 둘 다 참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네. 상우가 뿌듯해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또다시 수많은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별을 봤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정말 다르네요. 소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재훈도 동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셈이네.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늦었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사랑해요, 아버지. 재훈의 말에 소연도 따라했어요. 저도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상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상호도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삶을 지켜주고 싶다. 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게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요. 재훈과 소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별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소연의 레스토랑 늦은 꽃이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에는 가족은 물론 많은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칭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소연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재훈의 세 번째 소설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족의 화해를 다룬 장편 소설이었죠. 아버지, 이번 소설 제목이 뭐예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물었어요. 다시 찾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더라. 와, 제목이 참 좋네요. 우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거든. 물론 픽션으로 각색했지만. 재훈이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윤상훈의 가족은 각자의 꿈을 펼쳐나가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소연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재훈의 새로운 원고를 함께 읽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해.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느 일요일 소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네. 재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상우가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소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겨울, 재훈의 소설 다시 찾은 아버지의 품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많은 독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큰 호응을 얻었어요. 오빠 소설 읽고 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던데? 소연이 말했어요. 응. 서점에서도 가족 관계 개선서 코너에 같이 비치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 상우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재훈에게는 독자들의 편지가 많이 왔어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우리 가족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내용들이었죠.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 재훈이 뿌듯해했어요. 소연의 레스토랑 늦은 꽃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사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신다면서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소연은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소연의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재훈이 물었어요. 아주 좋아. 정기검진에서도 의사가 놀랄 정도야.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소연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졌어.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버지도 우리도. 그래.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그때 소연이 특별한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이거 뭐야? 재훈이 물었어요. 가족 케이크요.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연아.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소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상우가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상우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우리도요, 아버지. 재훈과 소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하늘에는 또다시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보았던 그 별들처럼 밝고 아름다웠어요. 가족이란 때로 늦게야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상우와 그의 두 자녀는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죠. 지금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요. 가족은 참 묘합니다. 멀리 있을 땐 불편하고 서먹하기만 한데 막상 잃을 수도 있다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윤상우님과 남매의 이야기는 비록 늦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 주니까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